최근에 계엄령이 있었잖아요. 저는 사실 그 시간에 자고 있었어요. 임산부라서 쿨쿨 뻗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깨워서 계엄령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업비트에 들어갔죠. 코인이 엄청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와, 얼마나 무섭던지.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무슨 일이 일어난 듯 아닌 듯 싱숭생숭한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미국 주식은 너무 핫한 거 있죠. 미국 주식을 투자한 지 겨우 4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수익률은 제 기준에서는 만족스럽더라고요. 4년 전부터 한두 개씩 공부하면서 모았던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빛을 발하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했으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만족스러운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주식 말고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돈을 벌고 싶다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비평가이자 많은 경제서를 쓴 윤석천 작가의 돈에 관련된 책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부자가 꿈이지만 돈 공부는 처음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제목 그대로 돈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이 읽어보면 좋은, 쉬운 경제서입니다. 돈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미 알만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사실 저도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책에서 딱 하나 꽂힌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탈세계화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미국 주식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또 생겼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국내 경제 시황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시황도 함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부동산이든지 주식이든지 말이죠. 세계는 점점 탈세계화 되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세계 경제 뉴스를 매일 아침에 듣고 있어서 대충 감은 잡고 있었지만 책으로 읽으니까 좀 더 정리가 되고 좋더라고요.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아주 큰 증거는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20세기 후반 이후에 지속되어 오던 세계 평화가 끝나게 된 것인데요. 세계 평화라고 하면 서구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와 중국이 대표하는 사회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끝났을 때를 말합니다. 종족이나 종교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긴 했지만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이념과 패권을 둘러싼 전쟁은 냉전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립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세계화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을 더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지난 50년 동안은 세계화의 시대였습니다. 세계화 시대가 좋긴 했어요.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도 좋았습니다. 세계화 시대는 성장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신자유주의가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무역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해서 국경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공헌을 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교역로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 정책 조율, 세계 안보 등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최종 소비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여러 물건을 팔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미국의 태도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더 이상 대표 소비자도 세계 안보 책임도 맡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미국 입장에서 세계화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졌다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세계화로 인해서 기업의 해외 이전이 쉬워졌고 그러면서 자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었거든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중산층 이하 가족들의 소득이 줄어든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대기업은 세계화로 이득을 봤지만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손해봤다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처럼 신흥 강국의 부상도 미국을 불안하게 했죠.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2017년 트럼프는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을 주장하며 미국 자국 이익을 우선시했어요. 그 이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 중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 선진국으로서 어느 정도 봉사와 희생을 해왔던 미국은 그 역할을 점점 줄이기로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죠.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소비자가 줄은 것이니까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심란합니다. 아마 대충은 알고 있는 사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까지 들으면 미국의 경제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독점적 입지를 확고히 할지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앞서 한 이야기는 정치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근데 기술도 탈세계화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과거의 세계화는 석유 같은 화학 연료의 원활한 공급, 저임금에 대한 수요 때문에 필요했어요. 과거엔 싼 노동력을 찾아서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공장을 옮기는 오프쇼어링을 많이 했었죠. 근데 요즘 미국은 자국 내 제조회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온쇼어링을 강조하고 있어요. 노동력 원가가 높아서 선진국에서 제조업 발전이 어려웠었다면 이제는 AI 로봇이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미국의 AI 기술, 그리고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승자 독식의 시대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시 경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국 주식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주식 공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주식의 모든 종목이 오르냐고요? 당연히 아니겠죠. 오르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돈 공부, 투자 교육이 너무 부족해요. 작가는 유교 문화 전통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들어보면 꽤 일리가 있을 거예요. 산혼공상이라는 유교의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산은 학자, 농은 농민, 공은 장인, 상은 상인을 뜻합니다. 그 당시에는 직업을 기준으로 귀천을 결정했어요. 관리를 포함해서 지식 계층 전체를 가장 귀한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반대로 상업 이익을 취하는 상을 천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러한 사고방식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돈 공부해라, 투자 공부해라 보다는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야지 라는 말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돈 공부를 시작한 게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였으니까요. 미국 주식을 시작한 건 겨우 4년밖에 안 되었고요. 투자 방법을 공부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요즘 유튜브도 잘 되어 있고 클래스 101처럼 강의 플랫폼도 많죠. 그리고 특히 책도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책으로 시작했어요. 당연히 여러 권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미국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아마 이 생각 하실 거예요. 포무 현상이라고도 하죠. 무리해서 소외되거나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하면 나도 해야 한다 라는 강박이 시장 참여자를 대폭 늘리게 되는데요. 옆 사람이 미국 주식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라는 게 참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이야기는 경제 공부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의 내용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나도 바로 미국 주식 해야겠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한번 나도 공부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정말 돈 공부가 처음이라면 오늘 소개한 부자가 꿈이지만 돈 공부는 처음입니다 라는 책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꽤 쉬우면서 전체적인 돈 공부 흐름도 볼 수 있거든요. 자, 뭐든 생각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한 것 아시죠? 단돈 2만원 이내로 책 한 권이면 전문가들의 정리된 의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당장 경제서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 어떠세요? 앞으로도 책과 관련한 삶에 적용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계정이 작아서 구독을 안 하시면 아마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